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2,400선 잠시 터치한 이후 현재는 2,39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현재 87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일 텐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60% 상승한 6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장하자마자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돌고 있는 가운데 내일장도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출시를 예고하면서 관련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KC코트렐과 한솔 홈데코 같은 종목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오늘 반도체주들도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현재 구간 2% 이상 오르면서 6만 원 선 터치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내일부터 갤럭시 폴드2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가운데 휴대폰 부품주들도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 막판까지 오늘장 지수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네. 빠지는 게 이상한 거고요. 미국장도 이제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고,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이제 어제 강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개별적인 조정이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 아닌 개별적인 조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선물 옵션 통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 날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정도에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선물 쪽에서는 차익 매수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수 잔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만기부터 해서 지금 차익 매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수 잔고가 결국 이제 그 현물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이 이제 잔고인데 만약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청산이 되게 될 경우 결국은 현물 쪽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주가는 크게 이제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차익 매수 잔고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에 흔들릴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도 특별하게 시장을 압박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옵션 쪽입니다. 옵션 쪽에서 우리가 흐름을 누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제 역시 나타나지만 결국 이제 그 옵션 쪽에서의 누적 흐름은 결국 외국인들은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즉 콜옵션을 매수한 것과 같은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요. 현재 행사가 기준이 이제 315 정도가 지금 손익분기점으로 잡히거든요. 315 이 시세를 지수로 환산해 본다면 결국은 2,380포인트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2,397포인트 즉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가
2,370포인트대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 종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 이상 올라가야 외국인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압박 요인은 없고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지수 상승 시 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도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진 8월 달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조금씩 옆으로 좀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이다. 또는 횡보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를 좀 분봉으로 돌려서 60분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난 하락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결국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국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역시 상승이 당연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이 아니고요, 횡보도 아니고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붙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뭐 코로나19 테마주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이쪽에 많이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이슈를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매일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똑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보면 화학주들이 갑자기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중국 쪽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10월 달에는 국내에도 이제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연휴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보게 된다면 쇼핑 시즌까지 봤을 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쇼핑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을 조금씩 담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고 미리 잡아두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과 옵션 모두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봤을 때 오늘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현재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코로나나 언택트 같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피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셔야 이러한 상승장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 디스플레이스예요. 네, 어떤 종목이요? LG 디스플레이스.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5,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네, 25,300원의 비중 30%요. 예. 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본전까지 하였지 아니면 매수로 더 추가로 해서 본전까지 좀 뽑을 수 있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매수가까지 어떻게 하면 회복을 좀 할 수 있을지,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까지 올 수 있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2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어떻게 좀 손실 안 보시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전화를 좀 빨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6월 달까지로 본다면, 6월 전까지로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격대가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도 시청자분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처음에 매수하실 때 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한참 작년에 샀거든요. 샀는데 네, 예. 많이 떨어져서 좀 샀거든요. 많이 떨어지셔서. 샀고 또 무이타기로 계속 수시로 그래서 25주까지 산 거. 3원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25,000원이세요? 예, 예. 그럼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예, 조금 높았었어요. 네. 2만 6천원까지 있었어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국민이라면. 근데 그만큼 이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었던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LG 디스플레이하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LG 디스플레이는 좀 달라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LG 그룹 안에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실적이 LCD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에서 LCD 쪽이 거의 뭐 90% 정도 수준에서 이제 LCD 쪽이 발생이 되는데 LCD 쪽에서의 기술력이 사실 중국 쪽한테 따라잡혔어요. 예. 그러면서 대규모 물량들이 나오고 가격 경쟁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 이제 그 정부에서의 어떤 뭐 보조금 지급 효과 때문에 가전제품들의 소비가 또 증가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OLED 쪽에서 중국의 이제 지하철 있죠. 거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수주에 대한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LCD에서 OLED 쪽으로 이제 매출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다행스러운 건 LCD 가격이 패널 가격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생긴다면 그 가격은 14,000원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OLED 쪽에서의 실적도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할 거거든요. 이 기업은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보시되 추가 매수 시점이 오면 그때 내려왔을 때 하시고 그냥 좀 끌고 가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갑니까? 네, 좀 오래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TV에서는 뭐 2만 3천원인가 2만 2천원까지 간다는데 네. 거기까지 갔대 미리 추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더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5,000원까지만 보시고요. 좀 길게 끌고 가자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14,000원 이하에서 10% 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길게 보셔서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이요. 네네. 26,850원에 20% 담고 있어요. 네, 26,85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좀 무거워서 네. 가지도 않고 뭐 본전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걸어봤어요. 네네. 종목이 좀 무거워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고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현대제철 26,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주춤주춤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철강주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처럼 무거워요. 네. 주가가 워낙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도 지금 매수하실 때 아마 좀 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주가가 원래 좀 느리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저점이다 보니까 좀 추세에 벗어나게 좀 제가 매수했던 것 같아요. 추각을 해서. 그러세요? 저는 그 판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에 화학주 흐름 보셨죠? 예. 화학주들 어떻던가요, 최근에?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이번에 그 테슬라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네. 떨어졌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가더라고요.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대환유화라는 회사 보이시죠? 아, 지금 네네. 대환유화를 지금 주가를 보면요. 대표적인 예. 화학기업이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지금 5월 달부터 움직였나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질질 그러네요. 끄다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죠. 네. 최근에 흐름이 그래요.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즉, 네. 재료주들은 이제 좀 소멸 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순서가 좀 다를 뿐이고. 중국도 네. 최근에 코로나19 종식 선언했던 거 아시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주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 중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산업을 보게 되면 철강과 화학을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철강주도 이제 움직일 시기가 거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은 보유하고 가셔야 돼요. 네. 예. 지금 가져가시고요. 아마 예. 기다리신 만큼의 나중에는 수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네. 기업은 35,0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지루하다고 해서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팔았을 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팔고 나서. 그렇죠. 예. 네, 잘 끌고 가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이,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제 철강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JNC부터 1,400원에 네. 20% 네,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사자마자 내려가고요.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지, 뭐 그냥 또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한 이번 주 초반쯤이나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NK 히터 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수소차 관련주 막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네. JK 히터 지금 주식이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청자분. 네. 그죠? 뭐에 홀린 듯 사신 거예요? 저는 네. 그냥 TV 보다가요. 제가 초보자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얼른 샀어요. 그런데 막 내려갔어요. 원래 그 주식을 살 때 지금 당장 아니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급함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항상 초보자라서 잘 몰라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근데 그 초보이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초보가 아니신 분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습관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나서 수익이 나도 문제예요. 수익이 나면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주식은 이제 JNK 히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지 알고 계세요? 네, 그 수소차 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소차 관련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이제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밑에 있을 그렇죠. 때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도 크고요. 네. 결국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지금 JNK 히터는 지금은 네. 일단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식은 네. 사고 나서 그냥 불안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JNK 히터는 지금 전략을 잘 세워드릴 테니까 전략대로만 잘 하세요. 네. 이 기업은 지금 10,000원 정도, 11,000원 있죠? 네. 네, 11,000원짜리 최근에 올라갔다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은 거기 자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는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여기서 물량들이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수소차는 결국은 테마잖아요, 그렇죠? 네네. 밖에 지금 수소차 지금 지나다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그쵸.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전기차도 잘 안 다니는데, 그렇죠? 아직은. 네네. 네, 전기차 훨씬 다음이 수소차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9,000원을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올라오면 11,000원까지 보시고 올라오면 네.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있는 주식을 기업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인데요. 네. 유한양행 68,000원에 20%요. 네,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사고 나서 계속 내려와서 이게 올라갈라나 팔아야 되나. 네, 또 역시 주가를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매도를 해야 네.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한양행은 네. 6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유한양행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아, 참 난해한 기업이에요. 음. 지금 유한양행을 매수하실 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 뭐 이수가 있었는데 그 뭐 그날 잠깐 올랐다 내리더라고요. 그날 또 샀고. 이 유한양행은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이슈는 이미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예, 나왔는데 그날 또 에쿨런 그날- 쪽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기술 수출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그 예.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슈는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날 잠깐 7만 원 넘었었다가 그쵸. 그래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를 시작하신지? 투자는 뭐 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네.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요. 주가는 이제 네. 원래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선반영을 먼저 하고 나서 막상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계속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한양행은 아직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아 보여요. 예. 하지만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밀리게 되면 결국은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은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닌데 어쨌든 전략은 지금 잘 세워서 가셔야 돼요. 예. 62,600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62,600원이 손절 가격이에요. 예.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아마 차익 물량들이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손절가인 거예요. 62,600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직은 이제 물량들이 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여진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7만 원 있죠? 예. 7만 원이 목표가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네. 7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기억 잘 하시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62,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7만 원에서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경 하이테크요. 네, 세경하이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300원에 30%요. 네, 36,30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대응하는 방법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 스마트폰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네네. 흘러내려서 방송에서는 하반기까지는 별로 좋은 재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스마트폰 부품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좀 크셔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네.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세경하이테크는 36,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세경하이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휴대폰 그 데코 필름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세경 하이테크를 매수했을 때가 2019년도였죠? 시청자분.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 봄에 했어요. 아유, 올 봄에 하셨어요? 네, 주가가 근데 이제 조금- 사고 나서 떨어지셨네요, 그럼 거의? 네네. 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은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 보통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비싸죠? 그러게요. 네. 지금 제가- 쓰시는 휴대폰이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전 자녀들이 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잘 그런 기능이 아마 잘 몰라서. 자녀분들이 아마 좀 비싸게 사서 주셨을 거예요. 할부로.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 보통 약정을 맺어요. 알고 계시죠? 보통 네, 2년 네. 정도 약정을 해야 기본. 네. 그래야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교체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아요.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돼요. 근데 네. 2019년도가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좋았어요. 갤럭시 시리즈도 잘 팔렸다는 소식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난해 잘 팔렸다면 올해는 좀 쉬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엔 또 괜찮아져요. 네. 그리고 지난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별로 잘 안 팔렸었어요. 왜냐면 교체 주기가 있어요. 신제품이 나왔다고 내가 지금 1년 전에 샀는데 100만 원 정도의 단가로 샀는데 또 좋은 제품 나왔다고 바로 바꾸진 않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약정을 또 맺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도 사실 이런 흐름을 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아직까지 힘은 없지만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잖아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볼 때는 가져가셨다가 다만 좀 비싸게 사셨어요. 매수 가격 네, 보시면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혹시라도 2만 원 부근에 오잖아요. 혹시라도. 네.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네. 그때 한 10% 정도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럼 매수 네. 단가가 낮아지죠? 네. 네, 그러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요. 네. 나중에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NS텍인데요. 매수가는 43,2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SNS텍 같은 경우는 42,00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3,000원 정도 가격.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차라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쪽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 쪽으로 교체하신다면 이번 손실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텍에 대해서는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 잘 만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8,9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비아트론은 이제 OLED 쪽 사업을 하고 장비 주로 알려져 있고 열처리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1인 기업이고요. 지금 LG도 그렇지만 삼성에서도 결국은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삼성은 대형 OLED TV 쪽은 결국 진출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대형 OLED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OLED 쪽을 선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1위 업체 또는 이제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아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길게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 15,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끌고 가셨다가 좋은 수익에서, 그리고 목표 주가는 중장기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보유 가능하시고요.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는 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과 대응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늘려 있거든요. 근데 6,20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면 결국은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라고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제 물려있던 자리들은 없었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빠지게 되면 또 굴곡이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CJ 시푸드는 하락 시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 좀 중요한 자리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5,000원 정도를 적절하게 손절가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6,200원 매수 가격이 좀 높은데 6,000원이 넘어가면 6,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 주가 잘 지키시고 잘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000원,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1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오늘 현재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효율성, 수율이 되게 좋은 건 카메라 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접목될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동차 쪽에서 엮이게 된다면 최근엔 좀 잠잠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 테마도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카메라가 핵심이라는 점까지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단기간 정보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위쪽으로는 17,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잘 끌고 가셔서 17,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서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는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800원이면 지금 이제 올라갈 때 불타기의 개념으로 수익을 좀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테마가 장기로 진행되는 테마는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어느새 갑자기 또 빠져버리면 주가가 또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삼보모터스는 지금 정도 가격에 10%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10% 매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10%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되 8,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9,000원까지 높여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 보시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삼보모터스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유비커스 홀딩스. 네, 유비코스 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15%. 네, 34,000원에 비중 15%.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사가지고 우선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거진 번져놨다 또 내려가서 궁금했어요. 아, 그러면 좀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번에 매수가까지 왔다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아. 한 2개월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비커스 홀딩스를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안타까워요. 이 기업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수익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혹시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할 때 추천을 받으신 거죠? 예. 네, 그 TV에서 추천 받으신 거죠? 맞나요? 예,
예, 예. 네. 보통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TV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TV에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국 이제 5G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최근에 다시 이제 5G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또 올라왔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매수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으로 나오느냐, 또 손실로 나오느냐, 같은 종목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결국 유미커스 홀딩스는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 기업은 4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저는 매수를 가급적이면 이제 TV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예, 예. 네. 이번에 올라오면 4만 원 정도에서 잘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기업은 지금 어쨌든 5G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G는 지난해 좋았지만 원래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졌거든요. 앞으로로 본다면 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4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이지 홀딩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200원에 30%예요. 네, 5,2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를 저기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또 네. 얼마까지 올까 궁금해서요. 네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움직여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지홀딩스 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종목 바꿔야 하나요? 어떻게 네. 할까요? 참 힘든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지바이오에서 이제 분할이 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보면 결국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금류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료 쪽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보통 여름철에도 이제 비료 관련 주들이 한번 오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지홀딩스는 아마 계속 갖고 있으면 좀 속이 좀 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을 매도하고 나서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시청자분? 어떤 종목 사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네. 갖고 계세요. 네. 아, 만약에 이제 대한 종목이 확실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네. 이지홀딩스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또 잡고 있어요, 저점을. 그러면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럼 예. 네,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내 종목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 선택할 때 그런 종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지홀딩스는 5,200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요. 매수가 네. 오면 그때 빠져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럼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사실 제가 뭐 딱 정해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을 잘 나오면 어떤 종목을 살지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옮길 수 생각한 있도록. 거는 네. 이거를 이제 종목 교체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해서 네. 저 솔리드를 한번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솔리드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종목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종목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시겠죠? 네. 네,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체할 종목이 딱히 없으시면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IS요. 네, CIS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000원에 50%요. 네, 8,00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네. 지금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거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아니, 갈지, 한 반절 정도,
서브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네. 최근에는 8,000원대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반 정도 비중을 줄여야 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CIS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매수했던 시기가 이제 8,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일단 뭐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CIS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 올라오고 나서 분명히 어떤 조정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손바뀜이 나오거든요. CIS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기다려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 장비주로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CI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 약간의 이제 좀 더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에 대한 징조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CIS는 지금은 좀 보유해서 손절가만 좀 잘 잡아놓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8,170원이에요. 8,170원만 손절가 잘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차라리 이제 매도를 할 때는 9,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9,500원이 일단 위쪽으로 보이고 10,0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9,500원 1차 목표가 9,500원 왔을 때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10,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나. 네, 일단 손절가는 8,17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 9,5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10,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대한항공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3,000원에 샀는데요. 네.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아, 네네. 46,000원에요. 네. 그래갖고, 표준 단가는 네. 19,000원 정도 되고, 네. 20% 돼요. 네, 매수 단가가 19,000원이시고 비중은 20% 맞으시죠? 네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번에 제가 방송 보고, 네. 대한항공이 뭐 화물을 다른 데는 없는데 대한항공만 화물이 있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물 사업에 좀 집중을 한다 이 뉴스를 보고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네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좀 괜찮을지 그 부분 맞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대한항공을 19,000원의 매수 단가가 만들어지셨고 이제 비중은 20%이신데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화물 사업이 사실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사업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물 쪽에서 이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 화물로만 버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항공 주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가 결국 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이쪽이 좀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쪽 사업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본다기보다는 사실 대한항공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화물 쪽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달러 부채죠. 근데 달러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거예요. 대한항공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19,000원 정도잖아요. 시청자분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지치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올라갔던 게 항공 쪽 주식이에요. 여행 관련주. 그래서 지금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올 시기가 왔으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23,000원 밑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 저는 23,000원 아래에서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23,000원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조금 주식을 늘려도 되나요? 아니요, 사서? 사지 마세요. 네, 그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네네네. 욕심을 부리실 때는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잘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3,000원 이상에서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8천 원에 15%. 네, 12만 8천 원에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근데 궁금하세요? 지금 어디까지 빠질 건지 네네. 이게 한 4천 주가 쌓여 있길래 저도 한번 걸어봤었는데 거기에 걸렸는데 네네.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유상증자 네.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하락할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전망을 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엔지캠 생명과학 1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요? 네. 저는 진짜 답답하네요. 시청자분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왜 사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 옛날에 엔지캠 생명과학을 네. 7만 8천 원에 샀다가 16만 원인가? 던졌었어요. 네. 이번에 많이 내려왔길래 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꾸 빠지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건지.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지금 없었거든요. 2019년도에 나왔던 뉴스밖에. 아니. 추가 상장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장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18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이게 주가가 그전에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잖아요. 그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원래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네. 없더라고요.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없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금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꾸 사지 마세요. 지금 그나마 올라가서 수익 낸 거 지금 다 또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가격적으로만 잡아드릴게요. 11만 5,8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지금 12만 8천 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13만 원 넘어가면 정리하세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짧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3만 원 넘어가면 잘 매도해 주시고요. 바이오주 투자는 조금 더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셀인데요. 매수가는 5만 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녹십자 셀 지금 5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사실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거든요. 5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제약주들은 다시 한번 즉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올라올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 1차적으로 5만 원을 제시해드리되 만약에 5만 원까지 왔는데 추가적인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 이 기업은 5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렸고 거기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5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1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주식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과연 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오래 하신 건가 네. 싶어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업은 괜찮죠. 그런데 지금 소재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팔지는 마시고요. 11,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여기서만 잘 잡혀주면 주가는 12,000원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12,5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손절가랑 목표가 잘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모레G입니다. 아모레G는 매수가가 6만 원에 비중은 20%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모레G 지금 사실 답답한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근에 화장품주도.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분명히 시세가 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6만 원 정도 가격대라면 지금은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요. 차라리 지금 5만 원 정도, 5만 300원 정도잖아요. 만약에 5만 원 정도 아래로 좀 떨어져서 4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목표 매수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목표 주가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은 7만 원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온다면 추가 매수 잘 해보시고 10%만 그리고 위쪽으로는 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길게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은 매수가가 만 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만 원의 매수 가격이면 아마 어제 사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주가가 또 올라오긴 하는데 네. 이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부터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도 어제 잠깐 좀 쉬어가긴 했지만 그 전날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시기에 같이 또 올라갔어요.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분명히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은 지금 LB세미콘은 그동안 시세가 죽지 않았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제 2019년도 고점 부근까지는 오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점 자리가 왔다면 그 가격에서 분명히 거래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격 왔을 때 분명히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차익 물량이라기보다는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본전에 매도하는 물량들.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000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셨다가 13,000원 부근에서 더 이상 좀 올라가지 못하고 물량 소화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000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려제약 보겠습니다. 고려제약은 12,8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820원. 오늘 유독 수익 나신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일단 고려제약은 지금 사실 13,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이 매물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고려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12,820원은 매수 가격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시점 자체가 확실하게 위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더 진행이 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이 기업은 13,000원 정도 와서 또 다시 밀린다. 그러면 13,0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13,000원까지 보시고요. 그 가격 넘어가게 된다면 14,000원까지 보셔도 좋지만 만약에 13,000원에서 또 밀린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세요. 그래서 13,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4,1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11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요. 이분도 사실 혼나야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죠? 그렇죠. 네. 이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제 시세가 좀 죽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매수하시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건 눌리고 나서 이제 다시 흐름 잡힐 때 매수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위로 올라가든 빠지든 아직 자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던 장, 저점 가격이 이제 3,810원이거든요. 3,800원 정도만 손절가 잘 잡아 놓으시고요. 위쪽으로는 4,500원입니다. 4,500원 정도 왔을 때 또는 4,500원 넘어갈 때 정리를 잘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800원, 목표 주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